지금 공급이 이렇게 적다 보면 또 매도자가 급하게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고요. 매수자가 또 불안해져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장대장입니다. 모든 물건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바로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공급이 많이 되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, 반대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최근에 이 양상추가 서울에 한파가 왔었죠. 갑자기 추워지는 그 한파 때문에 공급이 많이 안 되면서 햄버거에 양상추가 없어졌다, 또 샐러드에 양상추가 없어졌다, 양상추 가격이 3배 이상 뛰었다. 자, 이런 뉴스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어지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. 자,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에 어땠습니까? 이 공급이 적어진다는, 뭐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,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, 그래서 귀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,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 새 들어 살던 분이 또 너무 비싸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, 그 다른 쪽 가격이 또 뛰고, 또 다른 쪽이 이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전국으로 번진 거죠.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,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얼마만큼의 양이 공급이 되느냐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볼 때 올해 입주, 준공이 얼마나 됐느냐, 또 분양은 얼마 하느냐. 분양이라는 건 지금 분양하면 아파트는 2년 반에 3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분양이 얼마 됐느냐, 또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까지에 또 뭐 아파트는 뭐 2년이 걸릴 수 있고,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또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여러 가지 매물이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, 자, 이 수치가 서울에서는 분양, 착공, 준공 모두 줄어들었다는 이 통계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뭐 중국발 경제 위기, 또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 될 것이다, 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될 것이다,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흘러나오는 와중에 공급은 줄어든다. 그러면 그겁니다. 어떤 힘이 더 매수세 이 심리를 좌우시킬 것이냐, 이게 이제 집값이 계속 우상향 할 것이냐,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냐. 자, 이런 문제인데, 오늘 그러면은 분양, 착공, 준공이 얼마만큼 줄어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이 서울에서 이 분양하는 이 가구 수는 약 18,480가구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부동산 윤리사에서 예측한 올해 이 예측했던 가구 수가 44,000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데, 9월 현재까지는 5,347가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가구 수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또 다른 부동산 정보회사인 부동산 인포에서는 7,700가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초 전망했던 44,000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가구 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올해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, 이게 이제 작년에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 착공이 51,000건인데, 올해 8월달까지의 착공은 34,000건, 작년 대비해서 33%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. 자, 거기에 2020년에 공공 부분을 보면 1,833건이 착공을 했는데 70% 이상이 증가한 3,000건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는 착공을 했고요. 자, 민간 부분에서는 작년에 2020년에 49,000건 정도가 착공을 했는데 올해 3만 건 정도로 37%가 감소를 했습니다. 어찌됐든 이 민간의 여러 가지 재개발, 재건축을 계속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의 준공을 보면,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준공 건수가 55,000건 정도 되는데,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준공된 게 47,000건 정도로 14% 이상이 감소를 했고요. 공공 부분의 준공은 작년 같은 기간 1,500건에서 올해 6,000건도 굉장히 공공은 많이 늘었습니다. 자, 민간 부분은요, 준공도 작년 같은 기간 8월달까지 53,000건 정도가 지금 41,000건 정도, 23%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. 자, 분양 세대 수가 급격하게 준 이유는 둔촌 주공 같은 경우 거의 뭐 12,000세대,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은 또 4,000세대 정도 되는데, 이런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분양가를 조합이 원하는 그 금액에 못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분양을 미루는데, 지금 현재는 뭐 내년 초 정도에 지금 분양을 생각하고 있는데, 그때도 조합과 분양가 조합에서 이 원하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분양이
여러 가지 이 부장가 상한제 문제로 분양이 좀 미뤄지고 있다. 또 중요한 거는 인허가가 그만큼 많이 나와야 2, 3년 뒤에 또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야 2년 반에 3년 뒤에 준공이 되고 자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착공, 준공 또 인허가 이 모든 면에서 이 민간 부분에서 수치가 작아진다면 이 또 공급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이 심리가 여러 가지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쌓여야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해서 가격이 내려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매도자가 좀 심리가 불안해서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공급이 이렇게 적다 보면 또 매도자가 급하게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고요. 매수자가 또 불안해져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내년 대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또 지금 여러 가지 중국발 경제 위기, 중국이 예상치보다 밑도는 경제 성장률, 4%대 경제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점. 이게 이제 중국이 거의 4%대라고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지금 계속 10% 이상대에서 8%, 바우치라고 해서 7%대까지 내려왔는데 작년에 코로나의 어떤 특수 현상 빼고는 이렇게 4%대로 지금 내려앉은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작년에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에 덕봐서 더 어떤 평균치보다 성장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4%대다. 평년의 절반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헝다그룹발 부동산 부분에서도 3천만 채가 공실로 생기면 남북한 이 인구가 살아도 될 정도의 그 집이 공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경제 위기가 상당히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에서 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푸는 이 어떤 속도를 양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고 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.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나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심리가 경제는 안 좋아지는 이 여건 속에서 공급이 많이 안 된다.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으로 이 심리가 갈 것인지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아니면 기다려야 되겠다. 이게 또 복잡한 계산이 되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공급이 적어진다는 것은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고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울의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의주시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번 주는 오후 3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자 질문이 많은 분들은 사전 질문으로 이메일이나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문자, 이메일,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사전 접수해 주시고요. 또 별거 아닌데 이 정도도 질문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질문이라도 라이브 때 댓글이든 또 전화로 질문해 주시면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